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펌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주요 운영 지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2분기 총 상품 판매액 GMV은 138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6%라는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활성 소비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활성 소비자당 거래 건수가 6.4건으로 20% 증가하며 플랫폼 내 참여도가 깊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운영 성과는 11억 2,300만 달러의 매출로 이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어펌의 일관된 능력을 강조하며 우리의 강력한 제품 시장 적합성 PRODUCTMARKT 핏을 입증합니다. 총 상품 판매액 GMV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GMV의 지속적인 상승 궤적을 보여줍니다. 2026년 2분기 GMV는 138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5년 2분기 101억 달러에서 전년 대비 36%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모멘텀은 어펌 플랫폼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평균 주문 가치 AOV가 2025년 2분기 267달러에서 2026년 2분기 251달러로 소폭 하락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더 작고 빈번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시사하며 일상적인 소비 카테고리에 대한 침투력이 높아졌거나 저가 상품 전반에 걸쳐 가맹점 채택이 확대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고가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빈도와 소비자 고착도 STICKINESS를 높입니다. 우리의 직접 소비자 판매 DIRECTTOCONSUMER 사업은 어펌의 중요한 성장 엔진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펌 카드 GMV는 2026년 2분기 21억 8,60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159%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어펌 카드 활성 소비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121% 성장하여 370만 명에 도달했으며 카드 연계 이용률 어태치 레이트는 14%를 기록했습니다. 이 예외적인 성장은 통합결제 솔루션을 넘어 더 다재다능한 결제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우리 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어펌 카드는 기존 신용카드 및 물리적 가상 카드를 제공하는 다른 선구매 후결제 BNPL 업체들과 직접 경쟁하며 우리의 가용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어펌이 다양한 채널과 제품 제공을 통해 거래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파이 차트는 우리의 이중 채널 전략을 강조합니다. 거래의 77%가 결제 시점 POS에서 발생하여 임베디드 금융 모델과 가맹점 통합의 강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보완하듯 거래의 23%는 모바일 앱이나 물리적 카드를 통해 직접 유입되는 어펌 주도 거래로 강력하고 견고한 DEC 생태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제품 구성을 보면 이자 발생 대출이 6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7% 성장했지만 0% 금리 무이자 제품의 가속화가 눈에 띕니다. 단기 무이자 옵션인 페이인X는 전년 대비 55% 성장하여 거래량의 17%를 차지했고 0% 금리 월 할부 옵션은 전년 대비 65%나 성장하며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자, 부담 없는 옵션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판매 증진을 위해 비용을 분담하려는 가맹점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어펌의 다각화된 가맹점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카테고리에 걸쳐 있으며 이는 시장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줍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산업별 GMV 믹스에서 보듯이 일반 상품 제너럴 머천다이즈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8%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의 가속화가 인상적입니다.
패션 및 뷰티는 GMV의 15%를 차지하며 34% 성장했고, 미분류 가맹점 및 월렛 파트너를 포함한 기타 카테고리 역시 15%의 비중으로 114%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자제품과 홈앤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도 각각 41%, 44% 성장하며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카테고리 믹스는 집중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펌이 다양한 소비자 지출 트렌드를 활용하고 새로운 고성장 수직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 기반의 지속적인 확장과 어펌에 대한 참여 심화를 보여줍니다. 2026년 2분기 활성 소비자는 2,580만 명에 달해 2025년 2분기 2,100만 명에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인 활성 소비자당 평균 거래 건수는 5.3건에서 6.4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활성 사용자 수와 거래 빈도의 동반 성장은 우리의 제품 시장 적합성과 사용자 참여 전략의 효과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어펌을 구매 습관에 더 깊이 통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고객생애 가치 LTV에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일관된 비교를 위해 2026년 2분기 활성 소비자 및 거래 성장률에서 2024년 2분기에 RET-URNLY 사용자는 제외되었습니다. 거래 활동을 더 깊이 살펴보면 2026년 2분기 총 거래 건수는 5,490만 건으로 전년 대비 44%의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재구매 고객의 압도적인 기여도입니다. 이들은 전체 거래량의 96%인 5,250만 건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신규 고객 거래는 250만 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재구매 비중은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강력한 지표이며, 기존 사용자 기반이 어펌의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어 신규 고객 획득에 크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생태계는 활성 가맹점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더욱 입증됩니다. 2026년 2분기 총 활성 가맹점은 전년 대비 42% 성장한 47만 8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수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12개월 TTM GMV가 $1,000 이상인 가맹점 수도 전년 대비 41% 증가하여 19만 3천 개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전체 가맹점 기반과 고매출 가맹점 파트너 모두에서의 강력한 성장은 성공적인 가맹점 확보 및 유지 전략을 의미합니다. 더 크고 다양한 가맹점 네트워크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어펌의 지속적인 규모 확장과 시장 리더십의 필수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합니다. 운영 지표의 전년 대비 성장 트렌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강세를 입증합니다. GMV 성장률은 36%로 유지되어 우리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시장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활성 소비자 성장은 23%로 꾸준하며 총거래 건수 성장은 44%로 가속화되어 사용자 기반의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총 활성 가맹점 성장은 42%에 달해 성공적인 파트너십 확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핵심 운영 지표 전반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성장 트렌드는 우리의 효과적인 전략과 시장에서의 폭넓은 모멘텀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부문에서 어펌은 2026년 2분기에 1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5년 2분기 8억 6,600만 달러 대비 전년 대비 30% 증가라는 견고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성장은 확장되는 GMV와 활성 사용자 기반을 수익화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GMV 대비 매출 비중 테이크 레이트는 2026년 2분기 8.1%로 2025년 2분기에 8.5%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매출 성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 비율의 소폭 하락은
특히 무이자 페이인 X 대출 비중 증가와 같은 제품 믹스의 변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역동적인 경쟁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매출 흐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입니다. 다양한 제품 수준에서의 가맹점 수수료율 예시를 제공하며 이는 거래, 수수료 및 가상카드 네트워크 수수료와 함께 매출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코 무이자 장기, 코 무이자 단기, 코 이자 발생형, 그리고 페이인 X 제품별 수수료를 구분했습니다. 제품 믹스의 진화, 특히 무이자 제품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수수료율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인 X와 같은 무이자 제품은 이자 발생 제품에 비해 가맹점 직접 수수료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금융 옵션 제공에 있어 소비자 선택과 가맹점 유연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전략적 중점을 반영하며 전체 GMV 대비 매출 비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 수익과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대출의 HFI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총 이자 수익은 주로 소비자 및 기타 이자 수익에 힘입어 4억 9,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른쪽의 평균 LHFI 잔액 구성을 보면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의 비중이 2026년 2분기 전체의 29%로 성장했으며 이는 2024년 2분기 1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무이자 LHFI의 성장은 무이자 제품의 채택 및 거래량 증가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평균 이자 발생 LHFI 잔액 또한 계속 확장되어 56억 8,30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증가하는 무이자 대출 비중과 관련된 자금 조달 비용 및 할인 상각을 관리하는 것이 전체 수익성 최적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거래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2026년 2분기 총 거래 비용은 5억 8,100만 달러로 GMV의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2분기 4.4%에서 개선된 수치로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서 대손 충당금을 제외한 거래 비용을 보면 3억 6,600만 달러로 GMV의 2.7% 수준입니다. 이 또한 2025년 2분기 2.9%에서 긍정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GMV 대비 거래 비용의 전반적인 하향 추세는 개선된 운영 효율성,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관행, 그리고 잠재적으로 유리한 자금 조달 여건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은 마진 확대와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우리의 단위 경제성 유닛 에코노믹스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거래 비용 차감 후 매출할 LTC의 성장과 강점을 강조합니다. 2026년 2분기 RLTC는 5억 4,300만 달러로 증가하여 GMV의 3.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9%의 견고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대손 충당금을 제외한 RLTC가 7억 5,700만 달러 GMV의 5.5%에 달하며 전년 대비 32%라는 인상적인 증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손 충당금 포함 및 제외 수치 모두에서의 이러한 강력한 성장은 어펌 핵심 대출 활동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매출 생성 대비 비용 기반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 규모의 건강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제 2026년 2분기 운영 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왼쪽의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비용은 1억 8,500만 달러로 플랫폼 및 분석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반영합니다. 중앙의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총 9,900만 달러로 고객 및 가맹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일반 및 관리 비용은 1억 4,100만 달러였습니다. 매출 대비 비율로 볼 때 이 수치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전략적 투자를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와 운영 레버리지를 향해 나아감에 따라 특히 영업 및 마케팅과 같은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재무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인 운영 성과의 획기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우리는 2026년 2분기에 1억 1,800만 달러의 GAAP 영업이익을 보고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10%의 영업이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 기간의 GAAP 영업 손실에서 정회이익으로 전환된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오른쪽의 조정 영업이익 어저스티드 아퍼레이팅 인컴은 2026년 2분기 3억 3,700만 달러에 달해 30%라는 인상적인 조정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2분기 1억 5천만 달러 23% 이익률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양의 GAAP 영업이익은 강력한 성장을 의미 있는 수익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입증하며 높은 조정 영업이익률은 비현금성 및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핵심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수익성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이 슬라이드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분기의 순이익과 조정 영업이익 간의 조정 내역을 제시합니다. 이 표는 GAAP 순이익에서 조정 영업이익에 도달하기 위해 조정된 상세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2분기 조정 영업이익은 3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주요 조정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 주식 보상 비용, 기업 워런트 및 주식 기반 비용과 같은 비현금성 비용의 가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사업의 핵심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일치하게 근본적인 운영 성과와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포트폴리오와 자금 조달 믹스를 살펴보면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는 2025년 2분기 140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 1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장은 재무제표 네오 MBA LANC 시트 비유동화 및 유동화 대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외오 FFBA LANC 시트 비유동화 및 유동화 약정을 모두 포함하는 다각화된 자금 조달 전략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결정적으로 자기자본 필요액 ECR은 총 플랫폼 대비 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효율적인 자본 활용과 창고 금융 웨하우스 퍼실러티즈 및 유동화식 유러터제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믹스를 활용하여 재무제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입증합니다. 낮은 ECR 유지는 자금 조달 시장에 대한 유리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전략적 우선순위입니다. 남은 기간에 따른 플랫폼 포트폴리오 대출 개요를 제공합니다.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와 재무제표 내 포트폴리오 모두의 가중 평균 잔여 만기가 10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기간은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안정적인 잔여 만기는 유동성 프로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리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역동적인 시장 상황에서 현금 흐름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자금 조달 능력은 향후 성장을 지원하는 어펌의 견고한 역량을 보여줍니다. 2026년 2분기 총 자금 조달 능력은 2025년 2분기 226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증가는 자본 제공자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창고 신용한도, 유동화, 선도, 매입 약정 포워드 플로 어그리먼츠를 포함한 다각화된 자금원을 반영합니다. 2026년 2분기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는 가용 자금 조달 능력의 68%를 차지하며 건강한 활용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GMV와 대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도 유동성 제약 없이 지속적인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신용성과 특히 페이인 X 대출을 제외한 30일 이상 월간 연체율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에 해당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30일 이상 연체율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2025 회계연도 초에 관찰된 정점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리와 실업률 같은 것이 경제 요인에 맞춰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언더라이팅 인수 기준을 능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역사적 궤적은 2026 회계연도가 2024 및 2025 회계연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면서도 포트폴리오 품질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핵심 신용 성과에 대해 더 명확한 시각을 얻기 위해 이 슬라이드는 페이인 X와 PEROTON 대출을 모두 제외한 30일 이상 월간 연체율을 제시합니다. PEROTON 대출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리스크 프로필을 가졌기에 이를 분석해서 제외하면 다각화된 가맹점 포트폴리오에 대한 더 깨끗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이들 세그먼트를 제외한 30일 이상 연체율 역시 2.7%였습니다. 이 정제된 뷰는 더 넓은 범위의 가맹점과 소비자 세그먼트 전반에서 우리 언더라이팅 모델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하고 탄력적인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서의 추세는 전반적인 연체 데이터와 비슷하지만 미세한 역사적 곡선을 보입니다. 이 표는 다양한 임계값에 따른 월간 할부 대출 연체율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2026년 2분기 기준 30일 이상 연체율은 2.7%, 60일 이상은 1.6%, 90일 이상은 0.8%를 기록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이러한 비율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 회계연도 수치는 2022년과 같은 초기 기간에 비해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2023년 및 2025년에 나타난 정점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이 상세한 데이터는 신용 품질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효과에 대한 견고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표는 페이인 X와 함께 PEROTON 대출을 구체적으로 제외한 월간 할부 대출 연체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핵심적이고 다각화된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 성과를 더욱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PEROTON 제외 30일 이상 연체율은 2.7%, 60일 이상 1.6%, 90일 이상 0.8%였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PEROTON 파트너십의 독특한 특성과 분리된 광범위한 가맹점 기반의 근본적인 신용 건전성을 반영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대출 빈티지 전반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펌의 신용 리스크 프로필을 맥락화하기 위해 이 슬라이드는 선정된 소비자 대출 기관들과의 30일 이상 연체 성과를 비교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PEROTON과 페이인 X를 제외한 어펌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약 4.3%였습니다. 어펌의 비유량의 OMPRIM이 FICO 점수 65만 660 미만 정의 채권 믹스가 43%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대출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연체율은 목표 인구 통계 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유량 채권 믹스가 더 낮은 일부 비유량 중심 발행사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며 어펌과 유사한 비유량 믹스를 가진 발행사 C보다는 낮습니다. 이 비교는 어펌이 전통적인 대출 기관보다 비유량 대출자 비중이 본질적으로 높은 선택된 고객 세그먼트 내에서 신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실행 회계 연도별 2026년 2분기 대출 잔액 및 순손실 처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합니다. 투자 목적 보유 대출의 HFI과 판매 목적 보유 대출의 HFS의 상각 후원과 기준액을 실행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2026 회계 연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해당 기간 총 손실 처리액은 2,450만 달러였으며
36만 5천 달러의 회수가 발생하여 이 빈티지의 순손실 처리액은 2,415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모든 빈티지를 통틀어 해당 기간의 총 순손실 처리액은 1억 5,587만 3천 달러였습니다. 이 상세한 빈티지 수준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대출 코호트의 성과를 분석하고 신용 리스크 모델링 및 언더라이팅 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손 충당금과 투자 목적 보유 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대손 충당금은 4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 보유 대출의 5.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지난 2년 동안 5.0%에서 5.9% 사이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출 잔액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근본적인 신용 품질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리스크 관리 관행의 효과를 시사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신용 손실을 예측하고 적립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잘 관리된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미래 예측 진술의 가이드가 되는 전망에 포함된 주요 가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제품 믹스와 관련하여 PA와 EINX를 포함한 무이자 0% APR GMV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GMV 대비 RLTC 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 파트너십의 경우 이전에 확인된 한 기업 가맹점이 2026년 1분기에 자체 원래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완료하여 향후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리 환경에서는 선도 금리 곡선에 따라 2026회계연도 동안 단기 벤치마크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총 플랫폼 포트폴리오 대비 자기자본 필요액 ECR은 5%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및 시장 진출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북미 이외의 국제적 확장은 2026회계연도에 실질적인 성장 기여 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연법 인세 자산 DTA 평가 충당금과 관련하여 현재의 수익 궤적이 지속된다면 2026회계연도 말까지 미국 이연법 인세 평가 충당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환입을 뒷받침할 충분한 긍정적 증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이 표는 어펌의 2026회계연도 3분기 및 4분기, 그리고 2026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재무 전망을 요약합니다. 2026회계연도 3분기의 경우 GMV는 110억 112.5억 달러, 매출은 9억 7천만 10억 달러 사이로 예상합니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24.5%에서 25.5% 사이로 강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회계연도 4분기에는 GMV 127.5억 130.5억 달러, 매출 10.6억 10.9억 달러, 조정 영업이익률 26.5% 28.5%를 예상합니다. 2026회계연도 전체로는 GMV 483억 488.5억 달러, 매출 40억 8,600만 41억 4,600만 달러 범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연간 조정 영업이익률이 27.4%에서 28.1%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던스는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견고한 수익성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반영하며 회계연도 내내 운영 효율성을 향한 지속적인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여러 분기에 걸친 이자, 수익 구성 요소의 세부 내역을 제공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3개월 동안 총 이자, 수익은 4억 9,362만 6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요 동인은 미납 원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4억 2,858만 1천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 보유 대출의 할인 상각액 8,590만 4천 달러에 의해 보완됩니다. 또한 대출 할증 상각과 손실 처리된 이자, 채권 회수액 차감 후의 영향도 보여주며 이 모든 항목이 총 이자 수익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뷰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성과를 반영하여 이자, 수익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완전 희석 주식 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발행된 보통주 총수는 3억 3,200만 주입니다. 완전 희석 주식 수를 산출하기 위해 옵션 잔액, 확정된 워런트, CEO 가치 창출 보상 밸류 크리에이션 어드, 그리고 제한 조건 부주식 RSU의 영향을 추가합니다. 마감 주가를 기준으로 이러한 주식 기반 보상의 희석 효과를 고려하는 자기주식법 트레저리 스타크 메서드를 적용하면 2026 회계연도 2분기 말 기준 총 완전 희석 주식 수는 3억 5,800만 주가 됩니다. 이 계산은 주주들에게 잠재적인 주식 희석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전체 보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026년 2분기 총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은 1억 4,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금액은 직원 주식 보상 7,200만 달러, CEO 가치 창출 보상 600만 달러, SHOPIFI 상업 계약 자산 상각 관련 200만 달러, 에머잔 상업 계약 자산 상각 4,100만 달러, 그리고 에머잔 기업 워런트 가속화 관련 2,300만 달러 등 여러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GAAP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정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산되어 핵심 운영 성과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